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소설의 세계를 우리가 허구의 예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설을 통해서 과거에 살아보고 현재에도 살고 또 미래에도 살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소설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들은 미지의 경험을 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소년 소설, 아동 극집, 이로써 문단에 데뷔하셨고 그리고 역사 소설과 대중 소설로서 우리 문단의 중진이신 방기환 선생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방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선생님 소년 소설을 쓰셔서 그런지 역시 동안을 면치를 못하시는데 건강하시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뵙기에는 뭐 조금도 아직도 그저 어린이의 귀여운 모습을 가지셨는데 대단히 실례입니다만 금년은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64살이죠. 그러세요. 예. 64살의 소년이시군요. 참 부럽습니다. 고향이 어디시던가요? 서울인데요. 네. 이제 서울서 태어났고 서울서 쭉 자랐지만 그 서울이라는 것이 나한텐 그 두 가지 의미가 돼요. 네. 원래 태어난 건 이제 사대문 안에서 태어났는데 네. 그 내가 한 6, 7살 때 네. 가정 형편으로 네. 사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네. 답답하셔서 나가셨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살기 어려서 나갔는데 그게 지금 신당동이죠. 네. 그게 그 당시는 행정구역으로도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네. 지금 신당동이라면 뭐 아주 번화가 아닙니까? 네. 그냥 옛날에 광림은 광림은 바뀌죠. 바뀌죠. 네. 주변은 모두 묘지가 많고 그러니까 장충체육관이 있는데 그 뒤쪽인가요? 거기가 아니고 지금 을지로에서 바로 그 왕십리 쪽으로 가자면 왕십리 쪽. 네. 중앙시장이라고 있죠. 네. 그 큰 시장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 이제 교차로가 있고 네. 고가도로가 있고 우리 집이 바로 그 고가도로 그 옆에서 살았는데 네. 그 당시는 지금 뭐 서울 근교가 다 그렇게 변했지만 거기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논이 있고 네. 밭이 있고 네. 또 가을이면은 버섯 따라갈 자리가 있고 버섯도 따라다녔어요. 그 여름이면 이제 그 물고기 잡고 네. 그리고 메뚜기도 잡고 네. 겨울에는 이제 그 썰매를 타고 팽이치고 네. 뭐 그렇게 이제 반시골 같은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에 들어간 뒤는 학교는 또 시내였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가면은 그 동안은 서울 아이고 네. 그 하학구에 집에 돌아가면 시골 아이가 되고 네. 뭐 그런 이중 살림을 한 셈이죠. 그 이중문화권이군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 전원 생활과 도시 생활의 하루에 두 가지를 다 겸한 거. 그 당시에 바지저고를 입으셨나요? 그러면 네. 그 당시는 버선 신고 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바지 저고리 입고 네. 고무신 신고 네. 뭐 그랬었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사대문 안에서 사시다가 문 밖으로 나가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뭐 물론 그 당시에는 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역시 가정 환경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셨는지 그 주변 환경을 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우리 선친은 목공예를 하셨어요. 예.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뭐 저거죠. 소반을 맺는다든지 네. 결혼할 때 그 함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걸 만드셨는데 그래 중류는 살았어요. 네. 그 직공을 두고 경영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다가 친구 재정 보증을 써서 아, 그냥 파산을 했죠. 그 옛날에도 보수는 게 끓이는 아이. 일이었군요. 파산해서 뭐 어머니 쓰시던 자방털까지 다 뺏겼죠. 하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가난한 살림이 시작됐고 네.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네. 내가 8살째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래서 거의 뭐 어머니하고 나하고 형제가는 뭐 형제가 모두 오남매인데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그렇게 아. 되니까 모두 그 형들도 이제 그 당시 모두 그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한 집안에서 못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세가 자연히 그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 학교도 아마 지금 그 사람들이 들으면 믿어지지 않지만 네. 제가 국민학교 과정을 3군데를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왜 그렇게 다녔느냐 하면 그때 월사금이라고 있었어요. 그랬죠. 그것이 공립학교 큰 학교는 비싸고 네. 또 사설 이제 학원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설 학원은 좀 싸고 네.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인가요? 그게? 그게 이제 그때 학원 그랬는데 학원, 네. 지금은 뭐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학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학원 그러니까 그런 저 사설 학원이라고 그리고 이제 공립학교는 보통학교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인가가 잘 안 된 뭐 아. 그런 공부는 하시긴 하셨군요. 했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취향은 뭐 8살에 다른 아이들 비슷하게 처음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초가집에서 교실 하나만 있는 학원을 다니다가 네. 그 다음에 저 형편이 조금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그 사람이 경영하던 조금 나은 학원으로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그냥 그 다녔으면 좀 괜찮았는데 거기 담임 선생 한 분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지사형이라고 그럴까요? 아. 그 문학 청년의 지사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학이 어떤가도 가르쳐주고 아하.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독립을 하느냐,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냐 그런 얘기만 자꾸 해줘요. 네. 그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 내버려 두겠어요? 그 선생님을 면직시켰네요. 네. 그러니까 모두 그 선생님을 따르고 모두 아이들은 좋아했으니까 네. 그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는 날 모두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수업 도중에. 그렇겠군요. 그 중에서 이제 안 따라온 아이도 있고 따라온 아이도 있는데 네. 따라간 아이가 한 10명 돼요. 학교도 안 나가. 그 선생님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 중에 내가 꼈는데 아. 마지막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그 파업이라고 그럴까. 네. 그냥 선생님 그저 그 선생님 못 잊어서 다니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가면은 네. 그 선생 하숙도 찾아가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 선생을 우리 마놓고 네. 뭐 얘기도 해주고 그 선생님께 이제 뭐 문학이 뭔지를 조금 배우셨고 문학이 뭔지를 많이 배웠죠. 많이. 예. 네. 가령 일례를 들면 네. 그 선생이 또 연극 청년이기도 했어요. 네. 그 우리를 데리고 베니스의 상인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를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이제 연출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정도에도 방송국 네. 거기 가서 방송도 한 일이 있어요. 네. 그 아주 어렸을 때군요. 예, 아주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이제 10살쯤 됐죠. 10살 때. 예. 그 후에 중학교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전에 이제 이 보통학교에 네. 세 번째 간 보통학교에 네. 그걸 좀 얘기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뒀으니까 네. 다른 학교를 좀 나은 학교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희망한 거는 나중에 다니게 된 그 개성고등학교. 네. 지금 명동 성당 안에 있죠. 그 네. 나중에 개성 여자 고등학교로 뭐 변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길 가고 싶은데 먼저든 학교에 학적벌 안 떼줘요. 아. 학적벌 떼지 않아. 얘는 그러니까 불량 아동이니까 학적벌 떼줄 수 없다. 그래서 3년을 놀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개성보통학교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소학교 졸업 맡은 거 다른 아이들이 중학교 4학년 정도 돼. 아이고. 그렇게 늦게 졸업을 늦게 했죠. 졸업하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개성학교 가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이제 그는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는데 네.
그때 가정 형편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무렵 뭐 가정 형편이 그냥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국민학교 보통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때 신문 배달은 조간에도 속간 하나가 아니고 네. 조속간은 혼자 다 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침에는 늘 지각이고 네, 저녁에는 늘 조퇴를 해야 돼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형편이었으니까 상급 학교 진학은 생각할 수가 없죠. 네. 그 가난하시다고 그러시는데 가난하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가난하셨습니까? 가령 요새 이제 쌀을 한 마리나 한 가만 사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봉지에다 파는 쌀이 있어요. 한 대씩. 네. 그걸 사는 거죠. 아하, 그리고 뗄나무는 구공탄도 그때는 없을 때니까 그렇죠. 그 나무는 이제 솔가지를 한 단을 사서 네, 그런 그 솔가지 한 단이 저녁하고 아침에 밥만 겨우 끓이는 정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방을 뜨뜻한 방에서 살 수는 없었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정도고 신문 배달해야 할 정도고 네, 그러나 이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네. 물밭에도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아, 그 가난이 내가 문학을 하는데 크게 이제 그 밑거름이 됐죠. 그 당시에 그 가난이.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보통학교 3, 4학년 때부터 나는 글을 쓰겠다. 그 이제 그 문학청년 선생의 그 영향을 받아서 네, 나는 앞으로 글을 쓰겠다. 이게 아하. 벌써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학교 5학년 때 세계문학 전집을 다 읽었고, 이제 그런 정도는 나도 이제 문학 소년이었죠. 네, 근데 그게 내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네, 가령 그 후 문학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됐을 것이냐. 그래 정상적으로 뭐 중학을 가고 대학을 나오고 네, 그래 그런 길을 걷는 것과 네, 나같이 이제 그 험난한 길을 걷는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네, 내가 돌이켜 생각할 때 난 가난했기 때문에 네. 다행이라고 역설적이지만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런가 하니 내가 가난하니까 문학을 해야겠다. 네, 그리고 문학을 한 사람은 고생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또 이제 문학 작품에서 그런 걸 이제 그런 작품 읽은 일도 있고 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거였어요. 아까 이제 세계문학 전집을 다 읽었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신문 배달서 받은 돈으로 그 당시에 이제 한 권에 이론하던 걸 10분의 1로 그 덤핑을 했습니다. 아, 네, 고본 그 헌책 파는 데서요. 네, 그걸 한 권 와서 사는 거예요. 네. 10전을 주고. 그러니까 남의 책을 빌려보는 거나 네, 남이 사주는 거, 어른이 사주는 책이나 그거보다도 그 책이 굉장히 소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 3번 읽고 네, 종이를 싸서 상하지 않게 하고 또 책장에 이렇게 꽂아놓고 뭐 책장에 사과겠자 그러면 책장에다 꽂아놓고 네, 그렇게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좋은 환경보다는 네.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렇군요. 고생은 몹시 되셨지만은 예. 그 문학을 하시는 데는 아주 안성맞춤의 환경을 체험으로 사셨군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이 도를 닦자면 네. 고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절로 주어진 고행이었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군요. 하늘이 주신 고행이었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좋겠죠. 이제 학교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선생으로 취직을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중학 과정은 네, 돈을 줄 수 있는 학교, 네. 이제 그 철도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네. 이제 월급을 주고 다닐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한 3학년 때쯤 돼서 네. 국민학교 교사 검정 시험을 치렀는데 아, 그 동기는 그 문학을 하려면 우선은 아이들을 위한 문학을 하자. 첫 걸음은 네, 그러자면 아이들을 좀 더 잘 알아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해서
저 벽지 서울에서 직선거리가 100리밖에 안 되지만 네. 교장 선생 한 분 오고 나 하나하고 둘만 있는 벽지 학교를 갔어요. 예. 거기서도 내한테 얻은 게 많았는데 그 벽지 아동들의 실생활 네. 그건 서울서는 또 내가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고생한 거와도 더 다른 그렇죠. 차원의 이 저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겨울에도 눈이 쌓이는데 완전히 맨발로 등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신도 없고 집신을 삼아서 하려면 10리 20리 걸으면 하루면 해져요. 그렇죠. 집신 삼으려면 하루가 걸리 하룻밤이 걸리거든요. 네. 아예 포기하고 맨발로 산에도 올라가고 맨발로 얼음도 건너가고 전 교생이 다 그랬어요. 한 200명 되는데 그렇게 가난했어요. 지금 어린이들은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게 서울서 불과 100리 직선거리 100리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서울 끝에서 끝 정도의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역시 그 문학을 데 도움이 됐죠. 예. 그걸 보고 발을 붙이고 아동문학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동의 생활에 발을 붙이고 네. 하게 된 게 이제 큰 도움이죠. 네. 그래서 국민학교에 선생을 하시면서도 또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관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살고 관찰할 네. 뿐 아니라 네. 걔들하고 같이 사는 거죠. 네. 그때는 어떤 생활하셨습니까? 자취를 했죠. 네. 그 학교에서 그 마을이 선생을 하숙시켜줄 만한 집이 없어요. 아, 그렇게 가난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 학교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교장은 관사가 있었어요. 네. 아무리 적은 학교라도. 그리고 그 교장 선생이 이제 내가 하숙할 수 없으니까 옆에다가 방을 하나 들여서 네. 방을 만들어 줘서 거기서 이제 자취했죠. 고마우신 교장님이시군요. 그럼요. 이제 그 학교에 계시다가 이번에는 서울 도심의 덕수 국민학교에 전근이 되셨는데. 예, 그게 이제 정근은 아니지만 네. 해방이 되니까 아, 해방 후에 오셨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방 직전까지 있다가 네. 해방이 되니까 학교에서 모두 모집을 해요. 네. 그 선생이 모자라니까 네. 그 일본 사람들이 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시골 경험은 그만큼 했으면 되니까 서울의 아동들이 어떤 생활을 하나 네. 걔들하고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서울 중에서도 가장 도시적인 학교, 네. 말하자면 명문 국민학교. 네. 명문 국민학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덕수 국민학교인데 네. 거기를 이제 가서 뭐 이력서를 냈더니 오라고 그러대요. 네. 거기서 한 2년 네. 교원 생활을 했죠. 거기서는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제 거기서는 그 주로 아이들 장문지도 하고 네. 또 동극을 이제 그 연출을 하고 뭐 일반 그 물론 저 수업은 다 하지만 네. 거기서 과외 이제 활동. 과외 활동을 그걸 나한테 내가 하고 싶었고 또 학교 교장이냐 교관 같은 이들이 그걸 권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말하자면 아동 그 학교 안에 아이들로 아동극단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걔들을 이제 데리고 그 바로 정동 그 방송국이 네. 덕수국민학교 인접하면 이웃집입니다. JODK. 예. 네. 그래서 거길 가서 네. 거기서 요청도 어떻게 하다 요청이 있었어요. 네. 거기 가서 몇 번 방송을 했죠. 네. 뭐그 중에는 그 무슨 이낙훈 같은 아, 이낙훈 씨가 그때 제자군요. 그때 이제 내 제자인데 네. 걔가 또 그 아동극단에 속하기도 했고 네.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그것이 가장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문학 내지 연극 운동을 했다는 거. 네. 그것이 그 학교에 있는 동안에 또 소득이 됐을 겁니다. 네. 참 더 자세한 말씀 너무 많이 듣고 싶은데요. 시간 때문에 다 여쭤보지 못해 아주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동 문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것은 어떤 동기입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 지금 대한교과서 회사 네. 현대문학 나오는 그 회사의 모체에 문화당이라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네. 그 문화당 그 당시에 사장 돌아갔죠. 네. 그 당시에 사장을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아동 잡지를 하나 하고 싶다. 네. 근데 날 보고 맡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잡지라는 거 한 번도 만들어본 일이 없는 그러니까 아마추어죠. 네.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 네.
이제 맡았는데 그 잡지가 소년이라는 잡지예요. 아, 근데 이제 그걸 맡은 중요한 동기가 우리나라엔 그 국민학교 4학년까지의 네, 4학년까지의 그 동화나 네, 동요는 읽지만 네. 국민학교 5, 6학년서부터 중학 2, 3학년까지의 그 소년기를 갖다 메워주는 읽을거리나 읽는 그 글을 쓰는 무대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학교 졸업받고 아이들은 독서, 문학적인 특히 문학적인 독서에 있어서는 바로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공백을 메워줘야 하는데 아하. 그 공백을 메워주자면 소년이란 소년 소녀를 위한 네. 잡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걸 맡은 거죠. 네. 그러니까 소년 소녀 문학 활동, 그다음에 성인들의 문학 활동도 이제 계속하셨고. 그래서 이제 소년 소설을 소년에 연재를 하고 네. 그러고서 이제 한 2년이 또 지나갔죠. 네. 그 6.25 사변 되던 해 그 무렵부터 네. 그 독자가 이제 성장을 해서 네. 어른 소설, 성인 소설을 읽을 그 연령에 이제 연령층쯤 된 거죠. 아.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잘하고 같이 늙어보자. 그러니까 독자와 작자가 같이 늙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을 위한 예. 그 이제 소설을 썼는데 네. 그게 이제 문해지에다가 네. 그 뱀딸기라는 작품을 네. 맨 처음에 발표했죠. 아. 그 작품 내용도 네. 아동과 성인과의 정신의 교류, 네. 그 정신적인 교류. 그러니까 아동 소설은 아동대로, 성인 소설은 성인대로 되어 왔는데 네. 그걸 갖다가 가교 역할을 하는 네. 그런 다리를 작품. 놓으셨군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한 4, 5년 동안은 그런 작품을 썼어요. 네. 그래서 꽃 필 때까지가 그 당시 작품인가요? 꽃필 때까지 소년이 연재하던 거죠. 그렇죠. 예, 연재하던 거죠. 그럼 그것이 서기 1940 몇 년인가요? 48년. 48년. 6.25 직전. 예, 그 이게 이태전이죠. 이태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손잡고라는 작품을 그리고 쓰셨고. 그 무렵에 손목 잡고라는 네. 것은 아동극집.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한 거 그런 작품들을 모은 거죠. 네. 그러고 이제 6.25 사변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변 동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사변 때는 그 처음에는 남할 못하고 네. 그 서울 있다가 9.28 그 수복 후에 네. 국방부에서 그 승리일보라는 신문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 이제 그리고 그 일간인데 주간으로 이제 일요승리, 네. 일요승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을 날 보고 편집해 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편집하고 대구까지 따라가서 그걸 이제 편집을 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나하고 같이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편집자인데 그 편집원으로서 그 만화가 김성한 고바우. 고바오 그 사람도 그 당시에 같이 일했죠. 그럼 그 양반은 편집을 했나요? 그림을 그렸나요? 그건 만화 그리고 편집 전체는 내가 하고 네. 그 중간에 만화 그리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가 그 신문이 무슨 그 시책상 폐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네. 공군에서 그 종군 문인단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통칭이 창공과학부인데 네. 거기는 어떤 분들이 관여하셨나요? 그게 이제 단장이 그 돌아가신 마이송 선생이고 네. 이제 그 단원이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최정희, 뭐 최인욱, 네. 유주현, 네. 뭐 그런 등등의 이제 그 멤버들이었죠. 네. 나도 거기 한 단원이 되는데 아마 제일 젊었을 거예요. 그 단원 중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종군도 오고 비행기도 타고 아하. 비행기도 타고 또 팜프레트 그 비행기에서 뿌리는 팜프레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거의 이제 우리들이 아하. 초안을 해서 네. 이제 비라죠. 네. 그것도 이제 작성하고 네. 또 위문도 가고 네. 비행사에 가서 그 조종사들하고 같이 잠도 자고 하하. 이제 그 좌담에도 하고 네. 또 비행기 타고서 폭격하는데 네. 따라서 아. 간 사람도 있고 네. 지금 저 화면의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이신가요?
저거는 내가 한 12, 3년 전에 네. 뭡니까 그 일본 방문은 작가들이 일본 방문은 방문단이 만든 적이 있어요. 아, 네. 현대문학이 이제 그 주동이 돼서 네.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네요. 아, 전 10여 년 전 사진이군요. 예. 네. 뭐 저기 이제 황순원 씨, 곽종원 씨, 유주연 씨 네. 그런 이들이 보이네요. 네. 네. 그러셨고요. 참 아동 작품, 어린이, 소년 또 이렇게 현대 성인들을 위한 그러시다 이제 역사 소설을 또 손을 대셨는데요. 네, 이제 그게 그 역사 소설을 이제 쓰게 된그 동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와 같이 어허. 성장 늑자.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무렵이 이제 한 40이 벌써 넘었는데 네. 그러면 그때 독자는 그런 역사 그 소설을 많이 읽는 독자층이거든요. 그렇죠. 그 독자층하고 같이 자란다는 뜻, 같이 자라거나 느꼈다는 뜻도 있고 네. 그보다도 내가 그 역사 소설인데 소신이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일제 교육과 해방 후에 또 그 교육적인 혼란과 이것 때문에 네. 역사 교육이 아주 뭐랄까요 잘 안 된 셈이죠. 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약하고 네. 또 역사에 대한 그 일반을 위한 그 읽을 거리가 네. 너무 적어서 네. 국민의 대다수가 역사하고 친하지를 못한 시점이었죠. 네. 그럼 역사하고 친한 거 가령 교과서에 있는 역사가 역사의 골격이라면 네. 역사 소설은 거기다 살을 붙이고 네. 피를 통하게 하는 읽을 거리니까 그렇죠. 그런 내가 한번 역사 소설에 주력을 해보자. 아하. 그리고 이제 단편도 몇 편 쓰다가 이제 신문 연재를 시작했죠. 네. 그래서 뭐 이럭저럭 연재한 장편만 한 15, 16편 되죠. 네.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그 이제 처음에 시작한 작품이 단종영란이라고 네. 대구매일에 연재를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그 수양대군과 단종과의 관계죠. 네. 그 관계를 이때까지는 그 단종 편을 들든지 아. 수양대군 편을 들든지 양극단이었는데 네. 나는 그 두 가지 세력을 조화시켜서 아하. 역사적 사실 그대로 그려보자. 네. 그래서 어떠니 평이 좀 괜찮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 독자와 같이 늙어간다 이 말씀 참 아주 무척 흐뭇하고 또 듣기가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그 선생님 생각하시는 독자는 지금 몇 살쯤 됐습니까? 지금 뭐 50 전후 네. 그렇게 50 전후. 됐겠죠. 네. 그러면 한참 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놓쳤던 그런 세대군요. 그런 세대죠. 어려운 세대를 겪었던 그 연령층. 예,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하루에 선생님께서는 원고를 몇 장이나 쓰시는 꼴인가요? 그는 이제 그날 따라서 네, 경우가 다른데 네, 대개 바쁠 때는 신문 연재를 할 때는 네, 하루에 한 평균 20매 정도 쓰죠. 200정도지로. 네, 그래도 한가한테 좀 놀고. 네. 그럼 하루에 어느 시간이 제일 쓰시기에 중요한 시간이십니까? 나는 그래요. 네, 이 글 쓰는 것도 네, 아주 건전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한다. 아하, 이것이 이제 내 생각인데. 네, 그래서 아침 9시에 네, 내가 침실은 아래층에 있는데 네, 아래에서 자서 이제 아침을 먹고 예배를 보고 네. 그러고서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이 서재가 지금 내 직장이니까 아, 출근하셨군요. 출근을 하죠. 네. 그럼 대개 출근을 토크값은 안 드시겠습니까? 교통비 안 들죠. 예. 출근을 하면 한 10시경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 또 점심하고 아, 네. 5시까지 대개 이제 작업을 하죠. 네. 그 중에서도 제일 그 황금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10시부터 아. 그 12시 사이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체력도 충실한 때고 네. 정신적으로도 정신이 맑을 때고 네. 그때 이제 주로 네. 대경 쓰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고치고. 하하.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는 몇 년째십니까? 그게 지금 내가 신문사에 있다까지가 끝으로 20한 3, 4년 전에 네. 완전히 글만 썼죠. 네. 직장이란 건 이제 신문사에 있던 게 끝이고. 그 후에는 쭉 계속해서 그렇게 예. 하셨군요. 그러면 쓰실 때 그걸 구술을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이렇게 쓰십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직접 쓴다고 그러는데 네. 나는 구술은 쪽이 훨씬 편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받아 쓰는 사람이 있죠. 네. 그래서 불러서 받아 씌우게 하는데 왜 그래? 그 이유는 네. 자기 손으로 쓰면 지엽적인데 자꾸 빠져요. 문장을 갖다가 문장을 이쁘게 다듬는다든지 그런 지엽적인 게 빠지고 그 전체적인 구상이라든지 또 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놓치는 수가 많아요. 네. 그리고 더구나 역사물을 쓸 적에는 참고서를 많이 이제 참고를 해야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참고를 쓰다가 또 참고서보다 쓰다가 참고서보다 하면 그게 헷갈려서 그렇죠. 그래 받았으면 내가 참고서를 보면서 이제 구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쓰면 지쳐서 네. 잘 고치게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구술음은 아무래도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이제 다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장이나 이런 건 그 고칠 때 다 다듬는 거. 네. 그게 참 나한테는 편해요. 그렇군요. 네. 그 선생님 쓰시는 그 역사물 아주 많이 쓰시고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역사물 쓰실 때 인물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물은 첫째는 네. 다른 작가가 손을 대지 않은 소재. 네. 그러니까 역사 속에 파묻힌 인물, 네. 그걸 발굴하는 거. 둘째는 다른 사람이 썼더라도 전혀 각도를 달리해서 네. 역사의 해석을 다른 각도에서 해서 쓰는 거. 네. 또 인물도 그런 인물. 네. 그 두 가지가 되겠죠. 네. 그럼 줄거리를 어떻게 다뤄 나가십니까? 줄거리를 지금 질문 조금 내가 네.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 줄거리를 이렇게 어떻게 픽션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네. 그거는 내가 쓰는 역사 소설의 이야기는 네. 거의 허구를 적게 하는 거. 아, 그리고 등장인물은 10이면 9가지 그 기록에 있는 인물. 그럼 실제 사실 묘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고서 이제 그 문학 그래도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설이 되기 위한 픽션은 하지만 네. 뼈다구는 그대로군요. 뼈다구는 다 그대로. 네. 이유가 있죠. 네. 일반 우리나라 역사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네. 소설이라고 알면서도 그 소설의 내용에 있는 사건이나 인물은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픽션을 너무 강하게 하면은 그렇죠. 역사에 대한 인식을 오도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난 되도록이면 실존 인물 네. 또 있었던 사건 거기다 이제 말하자면 살을 뼈는 그렇게 뼈다구는 그렇게 이제 골격을 그렇게 세우고 네. 거기다 이제 살과 피는 내가 붙이고 소설로서의 포함되고. 최소만을 가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고증 문제도 꽤 중요하게 다루시게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 고증은 이제 역사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 기록을 통해서 하는 고증이 있고 네. 그 장소가 어디서 있었느냐, 그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아하. 그걸 고증하는 그 현지 답사, 네. 그게 필요한데 요전에 한번 저기 있었어요. 그 삼전도, 네. 그 우리나라가 청나에 항복하는 그 장소, 네. 그걸 이제 현지 답사를 해서 이제 써달라는 그런 이제 청탁을 이제 신문사에서 받고 네. 거길 갔는데 그 장소가 없어요. 몰라요. 지금 그 삼전도비라고 비석이 서 있지만 그건 원장소가 아니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인간문화재 송파 삼대놀이에 관계한 인간문화재 한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을 만나가지고 진정히 이제 답사한 끝에 네.
옛날에 이제 그 항복할 때 수항단이라고 단을 쌓고 항복을 받았는데 정태종이 그 단을 쌓던 축석이 일부가 남아 있는 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갖다가 추정을 했는데 말하자면 글 쓰는 거 이외에도 이제 그런 이제 저 고역을 치러야죠. 그러시겠죠. 네. 그렇게 역사물을 다루시면은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도 참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답사하시고 그러시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인물을 어떤 분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강화부인이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네. 그 강화부인의 주인공이 이제 김준이라고 네. 주인공입니다. 근데 일반은 잘 몰라요. 네. 근데 그 노예 출신 노예 아들이죠. 네. 노예 아들로서 군부에 들어가고 그래서 자꾸 그 세력을 높여서 네. 나중엔 그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임금까지도 네. 사실은 이제 그 사람 지휘하에 들어가는 거 형식만 임금이지. 네. 그 시대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무신 그 통치 시대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그 단순히 자기 권세형만 갖지 않고 네. 그때 이제 몽고가 쳐들어올 때입니다. 네. 끝내 그 사람이 10년 집권을 했는데 끝내 저항을 하죠. 아. 그 사람이 나중에 암살당한 다음에 우리가 몽고한테 항복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할 인물이죠. 네. 예를 들면 그런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역경에서 긍지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아까 내 얘기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네. 오히려 그 역경을 그 밑거름으로 해서 네. 그 높이 올라가는 네. 그런 인물을 이제 주로 써왔고 쓰고 싶어죠. 네. 그동안 다루신 그 역사 인물들 그 나타나 있던 우리가 알려져 있던 인물이 사실은 의곡돼서 알려졌었구나 이렇게 발견하셔서 재조명하신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이제 그러한 경우가 가령 수양대군 같은 이제 그 인물을 네. 잔인한 인물만 아하. 이제 잔인한 인물 같이 보는 경향이 많은데 네.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 네. 수양대군의 눈물과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은 고려 말에 이방칠이라고 명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홍건적이 쳐들어왔는데 10만 대군으로 쳐들어온 걸 아주 철저히 우리 힘으로 그 격퇴시킨 네.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흔하지 않은 외국 그 외국 원군을 청하지 않고도 네. 우리의 힘만으로 그 외침을 갖다 물리친 거. 네. 그런데 그이는 어떻게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질 않아요. 일반 사람 뭐 이방실은 일반이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방실. 이방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내가 낭자검이라는 소설인데 거기서 그분을 주인공으로 소설 썼죠. 아, 네. 근데 그 후손이 대단히 좋아해서 날 찾아서 감사별 다 주대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신 일도 있었군요. 선생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가요? 네.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원래 우리 어머니가 철저한 천주교 신자가 돼서 네. 그 세상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영세를 받았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그 천주교에서 경영하는 개성보통학교를 다녔고 네. 그러다가 문학을 하게 되니까 좀 건방져져서 네. 한동안 냉담을 했어요. 아, 그 후 몇 해가 지나서 네. 그 하나님이 부르시대요. 아, 네. 그건 뭐 무슨 뭐 소리가 들린 것도 눈을 본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마음속에 부르시대요. 네. 그날부터 그럼 내가 이방 시작을 하면 네. 과거에 그 냉담했던 죄를 속죄하는 뜻도 겸해서 네. 철저히 해보자. 아하.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죠. 백날을 새벽기도회를 가겠다. 네. 그 명동성당을 가는데 우리 집이 저 명동성당까지 40년이 됩니다. 네. 그걸 이제 6시에 새벽 그 미사를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버스를 타고 그 당시에 뭐 버스 타고 다녔죠. 100일 하셨습니까? 100일을 하루도 안 빼놓고 했고 아, 참 장하시고. 그동안 내가 술을 무척 좋아하는데 네. 술 담배도 그동안 100일은 끊고 그래서 술값이 싸졌군요. 그런지 모르죠.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신앙 생활하시는 것, 예. 천주교 생활이신데 그것으로서 작품에 반영하신 작품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글을 쓰고 더군다나 역사 소설을 쓰면서 네. 하나님에 관한 역사 소설은 꼭 써야겠다. 아, 그래서 그 이제 인물 설정은 그 이벽 선생 네.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주교를 도입한 분이죠. 네. 그리고 그 천주교뿐 아니라 결국은 기독교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분인데 네. 그분을 쓰려고 이제 재료를 뭐 한 10년 고생하다가 네. 한 3년 전에 이제 현대문학에 연재를 했죠. 아. 그 제목은 이벽. 이벽. 네. 탄핵보도 나오고 아마 네. 나올 겁니다. 네. 내용은 어떤 걸 다루셨습니까? 내용은 그러니까 말하면 선구자 아닙니까? 네.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와서 네. 그 전도를 해서 그 교세가 그 확장됐는데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선비들이 이벽을 위시한 선비들이 그 선비들이 그걸 자진해서 네. 그 중국에 가서 중국은 천주교에 들어왔었으니까 네. 중국에 가서 그 교리 강구의 서적도 구입하고 네. 또 직접 문의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를 도입했고 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소설로서 네. 그 이벽이라는 사람이 소설로서 아주 좋은 소재예요. 아. 그냥 도입한 선구자란 뜻만은 좀 소설로 심심한데 네. 나중에는 그 아주 비참하게 그 세상을 떠나요. 네. 그 연병을 앓고 네. 그 이제 죽는데 그 사람 소망은 순교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후에 순교를 하는데 네. 33살에 돌아갔는데 네. 그분이 조금만 10년만 더 살았으면 충분히 이제 순교할 수 있는데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갔죠. 아. 그럼 그 순간의 비통이 어떠했느냐 신앙인으로서 아, 그걸 묘사하시고. 그 쓸데없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소설의 이제 주제라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선생님께서 아까 그 독자와 함께 늙으신다, 독자와 함께 가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독자로부터의 반응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연재 소설이라든지 참 대하 소설 여러 가지 참 쓰셨는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아까 얘기한 그 이방실 장군의 네. 후손 같은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편지나 네. 전화로 이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개는 그 고증을 철저히 해줘서 고맙다. 아, 그리고 자기네들이 몰랐던 인물을 발굴해줘서 고맙다. 네,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반응을 많이 듣네요. 네, 그러시군요. 뭐 소설 쓰신 거에 대한 반응보다도 또 여기 나오신 여러분도 아마 방 선생님 뵙고 반응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잠시 말씀을 대답해 주십시오. 정혜실 아나운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방기환 선생님께서 쓰신 소설을 읽으며 자란 젊은이들 또 주부 여러분 나와 계십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소설에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들의 특성이라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주로 그 다루는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고 그 남성의 그늘에서 사는 그런 여성이 아니고 오히려 남성을 깨우치고 또 남성을 성장시키고 다른 말로 하면은 남성을 연출한 남성의 연기자라면 여성은 그 연출가다. 그런 이제 각도에서 주로 많이 다루죠. 네. 여성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저 선생님께서 역사 소설을 쓰실 때 많은 저 어려움이 계셨을 텐데 그 장애 요소는 무엇입니까? 네, 그게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역사 소설을 쓰려면 후손들과 또 그 역사적 인물을 존경하는 그 사회 환경이 있어요. 그게 좀 강해요. 그래서 가령 이순신 장군을 소설로 쓸 경우에 이순신 장군의 좋은 면만 써야지 그 좋지 않은 면을 쓰면 이제 반발을 받거든요. 아, 그러면 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순신 장군의 진짜 살과 피가 독자하고 밀착이 안 되는 감이 있어요. 네. 교과서적으로 골격만 전하지 피와 살을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이제 환경, 그러니까 후손이나 사회에서 좀 더 그런 면에 관대했으면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장애여서면 장애여서죠. 그리고 내 소망이면 소망이고. 네. 자, 또 어떤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저희 문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학을 하는 문학이나 뭐 다른 예술도 비슷합니다만 첫째 그 적성이 맞아야 한다는 것, 타고난 자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자질이 없이 문학을 시작했다가 그 인생을 도로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질이 있으면 자질만 믿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죠. 좀 철저히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럼 막연히 이제 소설을 쓰는 걸 흔히 뭐 볼펜과 원고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철저한 자료 조사를 하고, 현대 소설이건 역사 소설은 더하지만 그런 자세로 마치 그 건축물을 건축하듯이 설계도 하고 그 자재도 고르고 기술자도 뭐 기술자를 갖다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기술도 연마하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권하고 싶죠. 아, 네, 그러시군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선생님 작품 다루실 때 여성과 남성의 얘기를 그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필경은 방 선생님 댁에도 그런 위대한 연출가가 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 선생님 연출가는 누구시고 그 어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안 사람이 그 이목인, 네. 난 여사라고 부르는데 네. 나보다 나이가 위에요. 네. 그래서 내가 여사라고 부르죠. 그러니 그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늘 날 격려하죠. 이제 네. 내 작품 꼭 읽고 네. 그러고서 내가 이제 그 좀 좌절감에 빠지거나 네. 그럴 때는 직선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네. 누구 얘기를 들었더니 당신 작품이 어디가 좋다고 그러더라. 아. 그런 면을 더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연출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 따라서 쓰니까 연기자고. 그럼 그 연출가의 연출을 받으신 지는 몇 년째 되십니까? 한 40년 됐죠. 40년. 네. 그 40년이면 참 짧은 시간은 아니고 참 두 분이 해로하시는 거 얼마나 반갑고 부러운 일인지요. 혹시 실례의 말씀이지만 뭐 이 칼로 물베기 작전 같은 거는 안 하시나요? 어쩌다가 있죠. 사람인데. 네. 근데 뭐 부부 싸움이 되게 그렇듯이 네. 이유는 뭐 별로 없잖아요. 조그만 동기에서 하는데 네. 그러다가 그걸 이제 우리는 화해 방법이 아침마다 같이 예배해 보는 게 제일 좋은 화해 방법이에요. 아. 그 전날 서로 냉전하다가도 네. 예배만 보면 다 풀리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군요. 참 부럽습니다. 그 글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방금 이런 거 읽어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적어온 걸 읽어보면은요. 이목인 여사가 쓰신 글 가운데 이랬습니다. 나는 방 주관에게서 미처 발굴되지 않은 큰 광맥과 같은 재능을 보고 그것에 기대려는 일종의 의뢰감을 스스로 느끼게 됐다. 이런 것 읽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좀 읽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게- 방주간이라는 게 내가 소년 아하. 소년 주간 때. 주간 때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것이 1900 몇 년인가요? 48년이죠. 48년. 네. 방 주간 시대. 그렇죠. 네. 근데 참 임 여사님은 그렇게 연출하실 때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한 말씀만 그 임 여사님 대해서 왜 그 양반을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사람이 착한 거죠. 아. 그래서 그 생활 태도가 네. 그 사랑을 이제 그러니까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만이 아니고 네. 생활 태도가 모두 사랑에 일관되어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남의 일을 네. 자기 일 것이 아파하는 거.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한은 도우려고 애쓰고 돕지 못하더라도 자기 일 것이 아파하는 거. 네. 그 면이 이제 나는 그 면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 네. 그건 아주 거의 이제 그 전부가 그 사랑이죠. 네. 그 점을 이제 나는 참 높이 우리 안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점이라고 그 점이겠죠. 네. 참
두 분이 다 이 문필가로서 참 중진 문단의 참 중진이시고 또 우리나라 더욱이 아동 문학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헌신하신 걸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나눠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 여사님께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은 우리나라 아동 문학의 선구자이시며 또한 우리 대중소설, 역사소설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신 문단의 중진이신 방기환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